침대 위에서 눈을 떠본 순간 옆에 누워있는 얼굴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그렇지만 뭔가 낯설지 않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제 밤 술이 덜 깬 것 같기도 했고,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뉘인 몸, 팔은 내 허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한 남자 곁에서 느껴본 손길들과는 다른 온기. 마치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손길.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죄책감과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렘. 이렇게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는 듯 했지만 의식적인 터치였습니다. 마치 나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내 몸이 반응했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새벽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척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밖의 새벽빛이 그의 팔뚝에 닿았습니다. 늙은 팔, 주름이 있고 반점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후회할 시간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누웠습니다. 옆으로 나를 정면으로 보면서 나이 먹은 얼굴, 이마에 깊은 주름, 눈가의 잔주름들. 모든 것이 남편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내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가락이 천천히 내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침대 위에 침묵. 바깥은 새벽 4시쯤이었을 것입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가까워 왔습니다. 어제 밤과는 다른 속도로. 입술이 만났습니다. 아침의 입술은 밤의 입술과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지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내 손이 그의 등을 만졌습니다. 근육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동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 팔이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침대는 한적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자고 있는 동안의 움직임. 내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들렸습니다.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심장 박동. 그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자신을 보지 않아주던 사람 옆에서 살았던 나를 누군가가 원해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벽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창밖의 도시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듯이. 나는 말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의 그 감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마치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처럼. 오랜 시간을 한 남자 옆에 서 있던 나, 투명한 사람처럼 살아왔던 나, 그나가 혼자 짐을 끌고 공항에 서 있습니다. 터미널은 붐볐습니다.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 은퇴한 부부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나만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이 아파서 며칠 봐줘야 할 것 같다고. 고기는 냉동실에 있고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된다고. 거짓이었습니다. 딸은 멀쩡했고 딸 남편이 요리하는 것도 내가 알았습니다.
그저 핑계였습니다. 남편의 답장은 24시간가량 지나서야 왔습니다. 알겠다. 며칠든 있어.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산 남자의 답장이 그것이었습니다. 탑승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내 이름이 호출되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탔습니다. 발이 계단을 밟았고 몸이 기내로 들어갔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 비행기. 곧 날아올 것입니다. 나도 날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거야. 물론이지. 이건 도망이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한 몇 날의 여행일 뿐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세월, 아이 키운 지도 오랜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내 얼굴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섬겼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나요? 잠자리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날 보고 싶어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투명해져 갔습니다. 거울을 봐도 모르는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신혼 시절에도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바빴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시간이 차올랐습니다. 한참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남편이 정년을 앞두고 내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증상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롯된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남편에게 그걸 말했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그의 대답은 뻔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나이 다 있다고. 알약 먹으라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나이 먹은 여자의 몸은 그냥 기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주침이 줄었습니다. 침대는 같은 침대였지만 우리는 등을 맞대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TV 뉴스를 본 후에, 나는 책을 읽은 후에 서로 다른 시간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키스는 더더욱,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볼을 스치며 나가는 정도, 그것도 습관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내 몸을 잊어버렸습니다. 여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만 하다 보니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시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남편 얘기, 아이들 얘기, 손주 얘기, 항상 그것뿐이었습니다. 내 얘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의 결정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참 전 대학 동창 친구로부터 단톡이 왔습니다. 우리 해외 여행 가자. 혼자 가는 사람들끼리. 내 첫 반응은 난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여자가 혼자 해외여행, 뭔가 위험할 것 같고, 뭔가 부도덕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매일 밤 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들끼리 누군가는 이미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내 나이에도 혼자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간다. 남편에게는 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의 하늘, 그 위의 태양, 그리고 점점 작아져가는 땅 위의 도시. 내 인생이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곳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쉬웠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호텔방에 짐을 푸는 시간,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호텔 1층의 와인바에 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옆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행 온 부부들, 친구들, 그리고 나처럼 혼자인 사람들. 이렇게 많은 혼자들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우린 서로 눈인사를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그런 인사.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이 자유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투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투어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남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어제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것처럼 보트를 탔습니다. 물 위에서의 흔들림, 습한 공기, 마늘과 향신료가 섞인 냄새, 모든 게 내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그 남자에게 자꾸만 신경이 갔습니다. 해는 이미 높았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힘들어 보인다고, 햇빛 때문이라고, 선글라스 가져왔냐고. 나는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선글라스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샀던 것인데 남편이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벗고 개봉도 안 한 채 가방에만 넣고 다녔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어울릴 거라고. 나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거울이 없었으므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예쁘다고. 아까보다 훨씬 예쁘다고. 그 말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 외모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나요? 거울 앞에서 혼잣말로 그래도 나 괜찮네라고 했던 것 말고는. 보트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옥수수, 과일, 생선, 채소. 모든 것이 보트 위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에게 가까워왔습니다. 이게 진짜 생활이라고, 관광지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걸 봐줄 수 있는 게 여행의 묘미 아니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옆에 서서 점심 무렵 가이드가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함께 앉아도 되냐고. 좋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냄새만 해도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치 매 한 숟가락을 음미하는 것처럼. 뜨거우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좋다고. 맛있다고.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 남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저 정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작년에 아내를 잃었다고. 내 포크가 멈췄습니다. 얼마나 오래 쉬었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오래. 결혼한 지. 그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병이었는데 몇 년을 함께 버텼다고. 하지만 마지막이.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혼자라는 게 그런 건 안 나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데 혼자 느껴요. 매일.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고백이었습니다. 정원이가 나를 봤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오랜 시간.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을 섬겼고. 하지만 남편이 당신을 보지 않았나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정원이는 조용히 나에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마셔봐요. 이 순간에 자신을 위해 나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쓸쓸한 맛이 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원이가 물었습니다. 윤정이에요. 정희는 뭘 좋아하세요? 음악, 책, 영화.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한테는 항상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이에요. 그런 질문 받는 게. 지금부터 알아봐요. 정희는 뭘 좋아할까? 당신 표정 봤어요. 여러 순간에. 당신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래요? 당신은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봐줬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가 아니라 정이라는 한 여자로. 정원이는 왜 여행을 왔어요? 물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다고. 혼자가 되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봐. 너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왔다고. 음식을 마친 후 나는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호텔로 돌아가고 싶다고. 가이드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정원이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원이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왜 혼자 여행을 왔냐고. 제 남편이 저를 안 봐줬으니까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하셨다고. 택시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원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시간 있냐고.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오려.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혼자인 사람끼리. 나는 대답하기를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이건 불과 3일 전에 만난 낯선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이건 좀 위험한 것 아닌가.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을 조심하며 살았어. 당신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며 살았어.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야. 좋아요. 몇 시에? 8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이 몸, 주름진 피부, 늘어난 살. 하지만 이 몸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몸을 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 거기에 목에 찼던 팔찌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해. 언제쯤 올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자 나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정원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호텔을 나갔습니다. 해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말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은 남자 곁에만 있었던 나.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는 게 이렇게도 어색한가. 정원이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식당은 아름다웠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들, 부드러운 음악,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 웨이터가 우리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정원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요. 그럼 제 추천을 받으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이는 웨이터에게 주문했습니다. 스파게티, 새우 요리, 그리고 와인. 이 와인 좋다고, 달콤하면서도 깊이 있다고.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마셔봤습니다. 정원이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단맛 속에 뭔가 복잡한 맛이 있었습니다. 좋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원이가 한 입 떠서 먹었습니다. 와, 역시 이 가게가 최고네요. 드셔봐요. 나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파스타를 감았습니다. 한 입 넣으면 오일의 향기, 마늘의 향기, 그리고 신선한 파슬리의 맛. 내 눈이 떠졌습니다. 맛있어요. 그저 간단한데 가장 맛있는 거. 인생도 그래야 해요. 정원이는 천천히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이 음식을 좋아했다고. 처음엔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웠는데 나중엔 자기가 좋아하게 되더라고. 지금도 자주요?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내가 없으니까. 혼자 먹기엔 좀.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내가 하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혼자가 되면 당신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 내가 없어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 말이 정원이가 나를 봤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뭘 함께 하세요? 특별히 뭔가를 함께 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밥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그게 다였어요. 말도 안 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혼자 왔는데 집에선 뭐라고 할 거예요? 딸이 아프다고 했어요. 거짓이지만 정원이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와야 할 정도면 정말 심했네요.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몰라요. 아내로, 엄마로만 알았지. 정원이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정의예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에 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원이는 아내를 좋아했어요? 엄청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는 없다고. 그럼 왜 저한테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라고. 자기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다고. 혼자라는 걸 깨닫고 싶었다고. 음식을 마친 후 정원이가 손을 잡으자고 했습니다. 해변을 걸어볼까요? 밤바다는 신비로웠습니다. 달빛에 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남편의 손은 건강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원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내 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정희는 혼자 오길 잘했어요. 왜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참을 해변에서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정원이가 말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올래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나는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조심할 거야? 언제까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며 살 거야? 당신도 인간이야. 당신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야. 좋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원이가 키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안막이 쳐진 방. 오직 창밖에 도실 불빛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섰습니다. 침대와 나 사이의 거리가 마치 몇 킬로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직 돌아갈 수 있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준비됐어요. 거짓이었나 아니었나.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이 몸이 한 번은 나 자신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처녀처럼 그의 손이 내 팔을 만졌습니다. 한 곳씩, 팔뚝, 등. 오랜 시간을 한 남자 곁에서 느껴본 손길들은 언제나 서둘렀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듯이. 하지만 정원이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매터치가 마치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나는 그 질문에 몸으로 대답했습니다. 입술을 더 깊이, 손을 그의 등으로. 우리는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한 겹, 한 겹. 내 몸이 노출됐습니다. 주름든 피부, 처진 가슴, 늘어난 배, 그 모든 것들. 세월이 새겨진 이 몸. 아름답다고 정원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낡은 몸을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느끼지 못했던 감각.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감각. 정의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키스하면서. 아주 오래예요.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되려는 듯.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팔, 그의 등, 그의 호흡, 그의 심장. 모든 게 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 남자 옆에 누워도 느껴본 적 없는 이 감각.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아파요? 물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정말. 내 목이 메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월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지는 듯 했습니다. 정원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는 거야? 죄송해요. 뭐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져서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루어져서요. 정원이는 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이는 생각이 물었습니다. 뭘? 당신을 안고 있을 때는 아내가 제게 이렇게 하라고 한 말이 떠올라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정원이가 물었습니다. 뭐려? 이거.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원이가 일어났습니다. 샤워할까요?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맞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어제와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눈빛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얼굴인가? 오랜 시간 못 봤던 정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의 얼굴. 정원이는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그의 팔에 안겼습니다. 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햇빛이 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정원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근육질의 등, 운동으로 단련된 몸, 하얀 머리, 그 모든 것이 창밖의 도실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꿈인가? 정원이가 돌아섰습니다. 깼어요? 후회하세요? 내가 생각했습니다. 후회, 지금 이 순간에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아니요, 전혀. 정원이가 다시 침대로 왔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뭐라고요? 정희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집이 있어요. 이건 여행에서의 일이에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꿈 같은 밤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다만 이건 여기서 끝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정원이는요? 저도 가야 해요. 제 삶으로. 정원이가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정원이가 나왔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깔끔하게. 정희는 아직.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할까요? 욕실에 들어가며 거울을 마주쳤습니다. 내 몸에는 정원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에 자국, 목에 자국,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어제 밤이 실제라는 증거. 뜨거운 물을 맞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의 침묵이 한 밤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투명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여자였습니다. 나를 찾은 여자였습니다. 욕실을 나왔을 때 정원이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이, 이 여행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도 모르게 두기로 할까요? 당연하죠. 정희는 잘 지낼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요. 뭘? 제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정이라는 여자라는 걸. 정원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제게 해줬던 말이 있다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시간이 끝나도 그 사람이 당신을 남겨준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희가 나한테 남겨준 거 많다고. 뭐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껴본 거. 그리고 정원이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리는 처음 만난 낯선 사람처럼 헤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정원이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럼 정희 행복하세요. 정원이도요. 우리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원이가 떠나고 몇 시간 뒤 나는 해변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여행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해변, 같은 파도, 같은 햇빛.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투어버스에는 여러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부부,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하는 혼자 해변에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 그 리듬이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제 오냐? 나는 답장했습니다. 내일이에요. 더 있고 싶어요. 남편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한국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일상으로. 하지만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같은 집, 같은 남편, 같은 일상. 하지만 다른 나로. 정이라는 이름의 여자로. 저녁이 되자 나는 호텔에 돌아갔습니다. 방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원이가 남긴 자국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다릅니다. 내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 밤이 되자 내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내일 집에 갈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보고 싶대. 저도. 침묵. 당신이 달라 보일 것 같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 도시의 불빛들. 그중 어딘가에는 정원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밤을 생각하며.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도시에서, 이 밤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풍경, 같은 집.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그래, 괜찮았냐? 좋았어요.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뭔가 달라졌네. 표정이. 그래요? 얼굴이 밝아졌어.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어제 밤이 실제라는 증거. 정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증거. 밤이 되자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같은 남편, 같은 일상.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나는 남편을 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안고 있습니다. 남편이 좌측을 향해 자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측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이는 지금 뭘 할까?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이와의 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내게 남겨준 게 많으니까. 나를 찾은 시간, 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한 시간,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누운 침대에서 나는 이제 다르게 느낍니다. 침대가 같아도, 침대 옆 사람이 같아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여전히 주름이 있지만 미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저녁에 문화센터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는 등록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뭔가 배워보고 싶어요. 저를 위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은 좋았습니다. 손가락이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이 회전했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릇, 컵, 모양, 내가 만들어낸 것들. 다른 친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재주 있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어때? 여행이? 좋았어요. 뭐가 가장 좋았어?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를 찾은 거요. 누구를? 정희라고 불리는 한 여자를.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항상 누군가의 뒤에만 있었어. 이제는 당신이 앞에 있어야 해. 이제는 알았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네. 그래요? 뭐가 있냐? 뭐가 없는데 있는 게 되는 걸 배웠어요. 뭔 말이야? 제 마음을 갖는 거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손이 까매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팔찌가 있었습니다. 정원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도 나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이는 내 과거입니다. 정의는 내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계속 정의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정의로. 그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남겨준 것들은 영원합니다. 혼자라는 것의 의미, 자유라는 것의 무게, 그리고 나 자신, 정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 여전히 욕망할 수 있는 여자,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당신도 자신을 잊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역할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아내, 엄마, 딸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라도 좋습니다. 혼자라면 더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찾는 여행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혼자 떠나갑니다. 당신처럼. 당신 안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을 느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딸로만 살아왔다면 이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주름이 있어도 살이 늘어나 있어도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모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당신을, 누군가가 원하는 당신을, 살아있는 당신을,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만약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을 찾는 여행을. 여행은 멀리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끔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 혼자 산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행입니다. 당신 자신을 찾는 여행.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침묵으로? 혹시 당신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로 사랑이 없는 건가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세요. 매일 거울 앞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희처럼. 정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랜 시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찾기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로.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커피를 마셔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만의 시간을 넓혀가세요. 문화센터에 등록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친구들과 만나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도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처럼. 그 여행에서 당신이 무엇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풍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로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여행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찾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여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정의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한 여자로. 당신의 여행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것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내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찾는 여행을, 당신으로 사는 삶을. 그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나로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처럼 자신을 찾고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고민하고, 당신처럼 외로워하고, 당신처럼 용기를 내고 있는 여자들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키워온 힘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온 힘이. 그 힘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당신 자신을 키우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도,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이름으로 사세요. 그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당신으로 살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평생토록.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 혹시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한가요? 괜찮습니다. 그 답답함은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10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당신을 찾는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그 자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